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방향성 잡기가 쉽지 않은 게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는데 보니까 뭐 나스닥하고 S&P 500 혼조고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아니 S&P 500에서 네. 오른 종목이 빠진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오른 종목이. 네, 그러면 예. 장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지수가 워낙에 나스닥이나 S&P 500에 엔비디아 낙폭이 크다 보니까 네. 좀 이제 그런 양상인데. 아니면 기대치가 좀 높은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이 기대치라는 게 무섭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게 그 왜 유승용 씨하고 이한희 씨 나오고 했던 그 극한 직업 아시죠? 영화. 네. 예, 그거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주위 분들이 하도 재밌다 해가지고 예. 아, 기대를 많이 하셨구나. 기대를 많이 하고 갔더니만 예.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 기대 없이 보면 괜찮은데. 그 영화 시작할 때부터 한번 날 웃겨봐 이러면서 봤더니만 네. 관객들은 빵빵 터지는데 저는 저게 뭐가 우습지 이렇게 된 거예요. 소장님이 잘못하셨네요. 제가 잘못한 네. 거죠. 너무 기대를 높게 하신 거죠. 엔비디아 실적 그 정도 나왔는데 저렇게 후들겨 패면은 엔비디아가 그러게요. 잘못한 거예요. 엔비디아 보고 기대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글쎄요. 거품은 예. 아니겠지만 네. 좀 비쌌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들어보니까 3분기가 원래 계절적 성수기라고 하는데 예, 어제 이주환 박사님 얘기는 우리한테 예.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을 좀 주셨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실적 가이던스가 좀 좋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수시로 이제 새로운 우리 수시로. 패널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오늘 저희 뉴페이스 소개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염정 차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염 차장님 네. 저기 이제 또 SBS BG에서도 왕왕 제가 오후 채널에서 뵙기도 하고 네. 했는데 이제 이 시간도 이제 한 번씩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신사업 추진팀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직접 부딪히시는 네. 거죠. 네, 뭐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주식 매매하고 있고요. 이제 고객 관리하고 이제 뭐 자산 관리 쪽으로 뭐 브로커리지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뉴욕 증시부터 체크합니다만 그 전에 지금 이제 8월 한 달 이제 오늘이 거의 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예. 이번 달 그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번 달 사실 투자자분들 너무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번 달뿐 아니었습니다. 사실 올해 초 들어서 주도 섹터라고 하는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지수라든지 중소형 쪽에서는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로 지속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체감하는 어떤 지수라든지 체감하는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네. 사실 8월 5일에 급락장이 나온 이후에 사실 좀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망연자실. 네, 왜냐하면 저희 회복을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사실은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좀 상당히 힘든 기간이었었고 다행히도 8월 내에 그래도 그 낙폭에 대한 부분을 급락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다 회복은 했다라는 점인데 사실 딱 거기에서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8월 말까지 좀 버텼는데 사실 지금은 지수는 좀 사실 좀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그 AI 관련주라든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엔비디아의 방향성이 먼저 중요했죠. 네, 네. 말씀하셨듯이 지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6%대 급락,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 7%대 급락이 나온 이후에 하락분을 조금 만회할 것이다라고 예. 장중에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6%대 하락 마감하면서 시장은 예상대로 지금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겠지만 뭐 AMD라든지 다른 뭐 반도체 종목들이 글쎄, 같이 네. 급락한 건 또 아니에요. 네. 이제는 뭐 엔비디아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전체 시장을 좀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집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쪽으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예, 그래요.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그렇고 네. 최근에 지금 이제 휘청거리는 종목들에 많이들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네요. 네. 아니면 시장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사실 엔비디아의 독주 체계가 사실 너무 장기간 길었었죠. 집권을 했죠. 네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시장을 조금 넓게 봤으면 좋겠고요.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뒤에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지금 엔비디아의 이번에 실적 발표로 인한 저는 약간의 분기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저는 또 해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일단은 의견이세요? 저는 사실은 방송은 여기는 처음 네네네. 나왔지만 기존에 이제 7, 8월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축소는 계속 말씀을 좀 그래요? 드렸고요. 예. 네.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이 기존에는 우리가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LLM 시장, 거대 언어 모델 쪽에 대한 좀 집중이 있었고요. 거기서 사실 기대치가 대부분 다 엔비디아에 쏠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서 약간 수익성 모델에 대한 의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의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다른 쪽으로에 대한 좀 확산도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섹터가 그렇다고 해서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흔들린다라고는 좀 생각하진 않고는 있지만 너무 좀 AI 반도체라든지 일부에 좀 집중됐다라기보다 후반기 내년까지는 전체 레거시 모델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는 사실 좀 다른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기존의 LMM 쪽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SLM이라고 해서 소형 언어 모델 쪽에 대한 부분도 사실 한때는 또 주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온 디바이스 AI죠. 네네. 예, 그에 대한 네, 부분이 네. 너무 소외됐었습니다. 네. 지금 LMM 쪽에서의 수익성을 단기간에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AI를 어느 쪽으로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얼마 전에 관련 리포트를 제가 좀 보고 네.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LMM 쪽이 아닌 SLM 쪽에서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애플의 아이폰 16이 또 9월에 출시를 하죠.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스토리를 시장에서 풀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온디바이스 AI 우리가 뭐 연초에도 온디바이스 네. 관련 종목들이 사실 약간의 테마 성격으로 크게 네, 움직였어요. 예. 그 종목들이 지금 기존의 엔비디아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대체하고 사실은 주도주로 움직인다라고까지 하기는 조금은 좀 어렵겠지만 지금 저는 AI 시장 자체가 조금은 다른 제2 국면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우리가 좀 시각을 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는데 아까 우리 굿모닝 마켓에서 엔비디아를 시총 2위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전 아나운서가 확인해 보니까 엔비디아 다시 3위로 내려앉았네요. 3조 달러 네. 최근 한 며칠 사이에 그냥 또 3조 달러 밑으로 주저앉아 가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됐는데 좀 아쉽네요. 이거 뭐 반도체 사이클 시작한 지 그래도 한 1년은 끌어왔나요? 작년부터 해서 해서 사실은 엔비디아의 그 수익률이 작년에 훨씬 좋았죠. 물론 이제 올해 다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작년 같은 경우는 200% 이상 상승을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한 150%대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큼 장기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1년 반이라고 하면 사실 장기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흐름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사실 엔비디아 주가를 보면서 그 분기점이 또 액면 분할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예. 액면 분할할 때 가격 자체가 지금 이제 $100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서 최고치 130에서 140을 터치를 하고 다시 $100 정도까지 내려앉았고요. 그 당시 주식 분할 이전에 1,000불이라는 그 네. 허들을 갖다가 주식 분할로 열어가지고 1,400불 갔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140불 갔다가 지금 한 90불까지 미끄러졌다가 네, 그렇다가 사실 현위치죠. 그 안에서의 지금 움직임이 계속 네. 반복되고 있다. 네.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단기간에 돌파하기에는 조금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황 사장님이 이거 주가 올리는 데는 또 재주가 있는 분인데 어제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네, 제스나. 예. 그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어떤 수치적인 부분에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매출액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올해 2분기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가이던스, 3분기 가이던스는 사실 상당히 좀 낮아진 100%대. 기존의 1분기와 2분기에는 200%대의 매출액 성장률을 가졌다라고 하면 3분기부터는 100%대. 그리고 4분기 내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 매출액의 둔화는 아니죠. 매출 성장률의 둔화라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성장률의 둔화죠. 성장률의 둔화라는 네, 맞아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어찌 보면은 좀 인정하고 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모델에 대한 수익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사실 기업들이 상당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그에 대한 수익성이 바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그럼 조금 쉬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쉬어갈 때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하단을 지지해 주는 거 이거 좀 유의미하게 봐야겠네요. 사실 지수는 예.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예. 있고요. 시장이 상당히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수는 그래도 예. 2,600대에 대한 선에서 잘 지켜내고 있고 일단은 빠르게 하방을 받쳐주면서 여기서 가장 큰 몫을 한 게 제약바이오 섹터였다라고 네네.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좀 그렇죠. 받쳐주면서 예상보다는 그래도 지수는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존에 우리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사실 테마의 느낌으로 테마 성격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상승률이 더 컸는데 최근의 추세는 대형주들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상승률이 사실 중소형 종목들보다 더 앞지르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면서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테마냐, 네. 주도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네. 중소형 종목들, 실체가 예. 다소 없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면 이건 테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실체와 함께 실적이라든지 수주 같은 부분들이 받쳐주는 부분이라면 이건 주도 섹터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가 지금 주도 섹터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좀 지수는 받쳐줄 수 있는 좀 어떤 에너지가 아직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그쵸. 좀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부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되는 쪽으로만 쏠리는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되는 쪽으로만. 지금 뭐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도 사실 확연하게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증시 자금 자체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쏠려 있고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쪽만.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대형주, 시총 상위 종목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테마 성격의 종목들이라면은 사실 이렇게 며칠하고 끝나는데 최근의 추세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실 오히려 이게 시장에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없기에는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게 분명히 맞습니다. 만약에 주도 섹터가 맞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단기간의 조정은 나타날 거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저는 다소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머니쇼 2시간 가까운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 이정민 앵커 혼자 진행하면 더 깔끔한 프로그램이 되는데 제가 굳이 옆에서 이 패널 분들한테 딴지 걸고 무슨 반론 제기하고 이게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패널 분들 말씀하시는 거에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수용보다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인데 미국에서 그동안에 뉴욕 증시에서 바이오 제약 뭐 이러면 지금 일라이 릴리였잖아요. 시총 뭐로 보나. 근데 저는 이거 일라이 릴리 최근 주가 흐름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불안해요. 이건 너무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이중천정에서 치고 나갈 에너지가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바이오 제약 쪽에 그 대장주가 저기도 뭐 비만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왔던 종목 아니에요? 일라이 릴리가? 네, 맞습니다.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아까 염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체 있는 걸로 따라가야겠네요. 바이오 네. 중에서도. 네. 지금 실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고 있는 게 저는 가고 있는 그나마 게다.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있고요. 뭐 최근에 이번 주, 지난주부터는 이제 유한양행에 네, 네. 대한 이슈가 좀 컸었고, 그 전에 뭐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를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또 100만 원 돌파하는 부분. 사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사실 상당히 실체 있는 종목들 중에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1111 같은 경우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비만이라든지 뭐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서는 약간의 추세적인 테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각각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1112와의 조금은 좀 차별성은 좀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면은 사실 뭐 AI 이제 초기다, 이제 개화기다라는 분석 네.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 조정 있을 때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은 어때요? 여기서 이제 힘든 게 그럼 그다음 1차 국면이 일단 지나갔다라고 네. 하면은 그다음 국면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한 네. 부분이 저는 그게 고민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온디바이스 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AI 거대 언어 모델 쪽에서의 어찌 보면은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강해지는 부분이 온디바이스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노트북 정도로 아니면 뭐 IoT 같은 이런 쪽으로에 대한 확산인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건 이제 광고 수익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한때는 또 뭐 우리가 AI 쪽을 좀 길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의 테마가 뭐 온디바이스라든지 거기서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앱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좀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아직은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그 다음 국면으로 일단 1차적으로 확산이 일어났고 거기서 B2B 쪽에 대한 부분이 강했고요. 이제 B2C 쪽으로에 대한 부분을 네.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가 그런데 좀 뭔가 증시를 대표하는 주도주는 아직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고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다소 좀 연계성이 좀 약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올해 연초에 예. 삼성전자가 S24에 온디바이스를 AI를 기능 심으면서 한 번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추세는 이어가지 네네.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16에서 예. AI 반영을 됐을 때 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사실 더 중요한 건 소비자가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야지 확산이 되는 부분인데 또 일정 부분 또 기대할 수 있는 건 예. 애플의 유저들은 대부분 10대에서 30대 사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들은 사실 이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쪽에 좀 포커스를 좀 단기적으로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뭐 온디바이스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낙폭이 거의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난 종목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네. 그런 종목들의 접근은 지금 당장은 좀 아니다. 추세가 만약에 만들어진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따라가도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실체가 상당히 좀 개연성이 조금은 낮기는 합니다만 관련 종목도 최근에 움직였다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한데 아마 우리 염 차장님 그거 하면서 이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도 많이 네.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상담을 하실 것 같은데 얘도 지금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어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도 조금 더 밀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수가 받쳐주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다른 종목들에 비해 안 밀렸다는 거예요. 예.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뭐 구체적으로 다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거의 많게는 적게는 30%에서 50% 이상 맞아요. 난 종목들이 예, 많아요. 예. 그럼 사실 지수는 더 빠졌어야 됐지만 받쳐줬다라는 거예요. 대형주들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논란이 좀 많았었고요.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AI 칩이라든지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금 1차 국면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 종목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기업들, 다른 종목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도 거의 그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AI 반도체 예. 장비 쪽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이 꺾인 시점이 또 있습니다. 꺾인 시점. 꺾인 시점이 언제냐면 네. 지금 하나그룹에서 그 TC 몬더이 쪽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날 한번 폭락이 나왔었고 반대로 하나 관련된 종목들은 물론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16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자녀에게 양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주가를 좀 받치기 위해서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좀 세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 깨고 내려왔다라는 점은 단기간에 좀 고점을 회복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은 중간중간 나오지만 어떤 박스권을 다시 높여가는 자리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시간이 걸릴 수 부분에서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다소 이제 반도체 쪽에서 벌써 7, 8월 달부터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하자고 말씀하셔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 뭐 이제 거기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온디바이스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섹터로 따졌을 때 그러면 주춤하다가 다시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섹터가 최근 들어 지금 2차 전지 제대로 된 2차 전지 회사 조금 움직이는데 예. 네. 그쪽도 대안이 될 수 있나요?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2차 전지 쪽이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일제히 다 올라왔습니다만 네.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견조하고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게 LG엔솔과 그렇죠. 삼성 SDI였어요. 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정상적인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죠.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큰 폭의 성장률을 사실 2차 전지는 성장을 했다기보다 성장률에 대한 가이던스가 너무 높았던 부분도 사실 네.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캐즘에 덫에 걸려 있고 2차 전지도 1차 국면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여지는 게 테슬라거든요. 네. 테슬라 역시도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의 점유율, 미국뿐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전기차의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 그다음 후발주자, 거기엔 우리나라 현대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그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조금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2차 전지가 어떤 지금 3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셀업체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근히 셀업체부터 해서 그다음 뭐 양극재업체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응이 오지는 않아요. 셀업체들 중심으로 일단은 먼저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뭐 2차 전지 움직인다라고 해서 갑자기 뭐 리튬주라든지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좀 작은 종목들 그렇게 급하게 장비주 쪽이라든지 급하게 들어가실 건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셀업체라고 하면 뭐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삼성 네. SDI 이런 네, 쪽이요. 두 종목이 최근에는 수급 흐름이라든지 최근의 추세는 다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뭐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완성차 업계들이 우리나라 업체들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는 움직임,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협력 관계에서 이제 본계약 체결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셀업체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평가를 저는 받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눈길을 꺼내요. 뭐요?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 모든 지수가 엔비디아 실망감을 딛고 상승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어제 장을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 2시 40분쯤에 갑자기 추락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40분쯤에. 네. 그 설명이 없네요. 다 엔비디아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런데 미국의 저가 상점 매출이 안 좋게 발표돼서 그런 것 같던데 이런 이제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사실 타겟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그 실적 나오면서 완전 갭상승 출발했다가 이렇게 뭐 그게 했었는데 그 이후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사실 이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좀 잘 가던 장이 오후에 그렇게 꺾이냐 말이죠. 특별한
시황에서 뭐 잡히는 얘기는 없죠. 뭐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갑자기 좀 꺾였다라는 저도 어제는 한두 시까지는 시장을 좀 보고 네. 잤던 것 같습니다. 딱 주무실 때부터 이제 꺾였고. 네,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깨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엔비디아 중심으로 좀 주가를 좀 체크를 하긴 합니다만 저는 뭐 어제 시장에서의 큰 충격은 사실 없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표 좋았잖아요. 네, 지수는 다우지수 같은 지표가. 경우 지표도 좋았고요. 네. GDP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예상치보다도 또 그 GDP에 대한 성장률도 잘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비 쪽에 대한 네.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보다 나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또 꺾이는 국면이다. 예.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변동했다기보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주요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였다라고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 심리거든요. 강세장에서는 네. 하루 종일 지켜보다가도 막판에 이거 들고 갈까 오늘?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올 때는 보면은 분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장막판 한 30분, 어떨 때는 한 1시간 정도 사이에 그걸 갖다가 낙폭을 다 회복하거나 양전, 네. 플러스로 돌리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8월 5일 이후로 한번 세게 맞고 나니까 네. 좀 아픈 거예요. 약간 불안한 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장중에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막판에 좀 정리하고 가는 느낌. 좀 그쵸. 그런 게 네. 약간 느껴지네요. 요즘 이렇게 장중 흐름을 보고 있자면.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사도 되나라는 사도 되나 그러니까 매수 하는? 버튼이 쉽게 눌러지지 않는 시장인 것 네네. 같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었던 보유 종목들에 대한 만약에 뭐 회복을 했다거나 수익이 나면은 팔 수 있는 용기는 생기는데 네. 살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쉽지 않은 살 시장인 수 것 있는 같아요. 일단 용기. 현금을 좀 갖고 있으려는 심리가 크죠. 그리고 보이는 네,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8월 5일 이후 한 2, 3주간의 시장이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네. 만회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흔들림은 그 다음에는 횡보 구간이 좀 이어지거나 또는 여기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좀 불안감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 지금 우리 8월 달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조금 있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해소됐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국면이고요. 예. 그러다 보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뭐 9월 둘째 주부터는 뭐 CPI 발표라든지 네. 그 다음 주에 있는 FOMC 등 한 1, 2주의 공백 있는 동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우고 갈 것인지 네네. 무엇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고민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 버튼이 쉽게 눌러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부분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시장은 좀 다소 좀 눈치 보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뭐 계속 눈치만 보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2%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75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주 중심으로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 하락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삼성전자 오늘 호가에서는 좀 반등이 예상됩니다. 2% 상승 예상되고요. 75,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0.7% 반등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만 1,0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4만 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도 역시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59,100원. 셀트리온 0.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0만 500원이고요. 그밖에 KB금융, 신한지주 지금 호가에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호가에서는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16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1.9%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0만 9,5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엔캠은 1.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장에서도 엔캠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 2거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천당작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도 보합 예상됩니다. 휴젤 오늘 1%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 27만 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최근에 주가 또 6거래 연속 좀 가격 조정을 보여온 만큼 오늘 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1,600원, 리노공업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뭐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양시장 홀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상승 모멘텀이 지금 없는 느낌이거든요. 없는 느낌이고 예, 그 와중에 저기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꿈틀거리면서 지수를 갖다가 그래도 이제 조금씩 견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지금 정민동 시효과 하시는 저 소개해 주시는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를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이제 며칠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급하게 와서 뭐 단기 조정은 충분히 뭐 있을 수가 있지만 요거 조금 희망적인 그림이 막 나오네요. 아, 차트로 봤을 때요? 예. 아니, 염 차장님. 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에 뭐 그동안에 또 전기차에 대한 캐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2차 전지 특히 뭐 양극재 관련한 이쪽은 우리 뭐 지난 한 1년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짜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얼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살짝 또 전고체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요 지금 뭔가 재료가 받쳐주는 것 같아요. 삼성 SDI는. 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뭐 LG 엔솔도 엔솔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최근 한 5, 6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에서 악재가 뭐 다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의 관심입니다. 관심. 시장에서 소외가 되면 아예 여기서 무관심이 가장 힘든 거고요. 그렇죠. 그간 2차 전지가 힘들었던 건 무관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불거졌다라는 것은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우리나라뿐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게 배터리 이력제 그리고 네. EU에서 내년부터 배터리 여건제를 도입을 합니다. 배터리 여건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가고 있는 길 어떻게 거쳐갔는지 예, 예. 또는 원재료단에서 어디서부터 이제 만들어졌고 네네. 한마디로 뭐 출처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재료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저는 호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중국산에 대한 부분이 찍힌 배터리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이렇게 찍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오히려 여기에서는 저는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뭐 전고체 쪽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일단 상용화의 시기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네. 삼성 SDI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빠르고 적극적으로 전고체에 대한 부분을 좀 개발을 해온 상태이고요. 이번에도 이제 테스트 과정을 잘 거쳤다라는 긍정적인 좀 뉴스가 나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 첫 단계부터 새롭제부터 네.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한동안 좀 쉬고 있고 바이오 섹터가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오후장부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예를 들어 뭐 유한영양이라든지 알테오젠,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세게 움직이다가 상승폭을 살짝 반납을 했어요. 지금도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일단은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간 쉬었었던 2차 전지로 갈지 또는 기존의 강한 섹터였던 조선주라든지 뭐 방산 거기에다가 뭐 그 전력기기 쪽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대형 섹터가 쉬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중대형 섹터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뭐 예.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런 좀 부분은 뭐
시장을 완벽하게 이끌 만한 쪽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어떤 빈 공백을 어떤 섹터가 지금 갈지에 대한 부분 계속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섹터도 이제 물론 상반기에도 워낙에 실적이 좋았어요. 네. 상반기에도 2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나온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고 하반기에 이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부분이 또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조선 섹터 좀 단기간에 좀 빠진 부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호가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반등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어떨까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 믿을 만한 종목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네. 좋아하잖아요. 예. 사실 뭐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치라고 네네. 할까요? 시장에서의 사실 믿는 구석, 삼성전. 예. 어쩌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사실 지지선인 75,000원대가 사실 어제 살짝 좀 깨졌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좀 아쉬운 점은 다시 한번 뭐 엔비디아가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좀 부족하겠지만 네.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은 이어갈 수 있을 거고 말씀드린 대로 뭐 후반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레거시 모델에 대한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뭐 비중을 지금 단기적으로 줄이신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참 요즘 시장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자금 자체는 뭔가 지금 대기 상태인 거고 거래 대금도 많이 줄은 상태고요. 예. 네,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8월 들어서 사실 예. 상당히 줄어든 상태고 네. 지금 7월 달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거의 한 20-30% 정도는 거래 대금 자체가 줄은 상황이고요. 뭐 다행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살짝 좀 올라왔고요. 네네. 그보다 사실은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더 컸습니다. 예, 코스닥은 지금 거래 대금 회복력이 좀 아직 나타나고 있지 못한데 여기서 말씀드린 게 사실 시장이 생각보다 중소형 종목들의 낙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구간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간이라서 사실 코스닥에 대한 반등이 좀 나타나주는 것도 시장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8월 초에 우려했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는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거쳤다고 봐야 돼요? 뭐 거쳤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요? 언제 또 다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예.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본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언제든지 또 한번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또 단기적으로는 또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양시장 지금 홀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말에 나올 경기 지표들 확인하고 가겠다는 관망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8월 3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이번 8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8월 참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8월 초에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뭐 수급적인 우려도 계속해서 있던 상황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는 양상이었습니다. 주도주도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 단기적으로 방향성 예측하기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0.5% 올라갑니다. 2,676포인트, 코스닥도 0.28% 소폭 올라갑니다. 758포인트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0.5% 상승으로 74,400원. SK하이닉스도 0.59% 올라갑니다. 177,7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권이네요. 39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합니다. 96만 1,000원. 현대차도 1.7% 올라갑니다. 26만 3천 원이고요. 기아도 지금 0.38% 오름세 10만 7,1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합니다. 6만 400원. 셀테리온도 0.7% 올라가네요. 20만 500원이고 KB금융, 신한지주도 상승입니다. 각각 주가는 8만 7,100원. 신한지주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네요. 5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좀 물량들이 나옵니다. 16만 8,100원 소폭 내림세고 알테오젠도 0.7% 하락합니다. 31만 3,000원. 에코프로 HLB는 지금 보합권. 에코프로가 0.4%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8만 5,500원. HLB는 0.2% 소폭 하락으로 8만 4,900원. 엔캠 1% 상승합니다. 19만 1,700원이고요. 삼천당 제약도 0.6% 올라갑니다. 15만 1,100원. 리가캠바이오는 떨어집니다. 9만 4,400원. 휴젤 1.6% 상승하면서 27만 500원이고요. 클래시스는 보합이고 리노공업 소폭 하락합니다. 19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6% 강세로 나흘 만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0만 3,600원. 사실 이제 LG 쪽에서는 뭐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2% 강세입니다. 1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이폰 16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럴 때 이제 LG그룹주 주가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데 오늘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우선주까지도 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 16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도 호재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그밖에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좀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딥페이크 관련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라운시큐어 좀 보안 관련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10% 급등합니다. 2,315원이고 지금 보게 되면 한싹, 센즈랩도 지금 3%에서 8% 강세 보여줍니다. 주가 7,340원, 9,960원이고요. 그밖에 이스트소프트, SP소프트도 7%에서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이버원도 1.4% 올라가고요. 파수, CU박스, 플랜티넷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안주도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랩, 엑스게이트가 4%에서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 보안주 좀 맥이 같이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오랜만에 지금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우리기술이 지금 9% 강세입니다. 2,250원, BHI도 2.78% 상승 중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3% 넘게 올라갑니다. 18,370원. 그밖에 한전기술, 우진, 한전 KPS도 2%에서 1% 상승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또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네요. 자, 이 가운데 오늘 또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에이직랜드가 지금 5% 강세입니다. 지금 3150원, 자람테크놀로지도 1.7% 올라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페사크까지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좀 힘이 없네요. 지금 7% 하락입니다. 네, 지금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6%대 하락으로 29,9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는 지금 보안주, IT 대표주라든지 유로모픽 반도체 관련주 이쪽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0억 원, 144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 263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보여줍니다. 243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8억 원, 14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사네요. 지금 1,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어제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 대비로는 1원 90전 상승한 1,333원의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상승폭이 조금은 커지는 상황이네요. 예. 달러 인덱스가 어제 인덱스. 제법 의미 있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환율이 우리 시장에서는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네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지표는 지표네요. 왜요? 하필이면 오늘같이 다 잘 가는 중에 특히 아까 LG그룹은 다 네. 오르는 와중에 LG 엔솔하고 삼성 SDI만 안 가네. 이게 확실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거 할 때도 보면은 꼭 이틀씩 빠르더라고. 이틀씩 빠르다라는 게 뭐예요? 무슨 달러엔이든 달러막이든 롱숏을 갖다 잡아가지고 꼭 터져요. 네. 꼭 터져서 저녁에 이제 팀장한테
폰 줄라고 네. 뭐 그러게 하는데 네. 이틀 후에는 내가 보던 방향으로 가거든. 네, 네. 근데 이 이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 딱 이틀까지만 가요? 아니 이틀 후에는 생각했던 대로 가긴 이틀 가는데 후. 그 이틀을 빠른 게 시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고 맨날 예. 혼만 나고 돈만 예. 터지던 그런 그게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절반은 맞췄습니다. 바이오가 조금 네. 무겁다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느낌은 있고 LG그룹주들이 좋은데 이거 아이폰 16, 16 때문인가요? 아니면 보니까 또 나온 소식은 L전자화학 지분율 높인다. 맞습니다. 이 네, 얘기도 일단은 지금 LG전자 5%대 강세 나오는 네.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LG가 LG전자와 LG화학의 주식을 매입기로 했고요. LG전자는 200억 원 규모, LG화학은 300억 원 규모고요. 뭐 경영권 유지 그리고 수익 제고 차원에서 그 주식 매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LG전자가 일단 오늘은 그에 대한 좀 반응이 가장 세게 나온 것 같고요. 총 5천억 원 규모. 네, 전체는 그렇죠. 5천억 원 규모, LG전자는 지금 2천억 원, 예. LG화학이 3천억 원. 예.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일단 그에 대한 부분 가장 좀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도 제가 아이폰 16 네. 9월 10일 날 이제 발표를 하고요. 예. 실제로 출시는 한 9월 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좀 기대감. 이번에 16 모델을 전 모델 대비해서 판매량을 조금 출하량을 좀 늘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대한 수혜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BH 같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움직임이 강할 수 있습니다. BH는 뭐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3%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LG이노텍은 어제 좀 미리 상승을 해준 예.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일단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주가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뭐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뭐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사실 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폰 관련된 종목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이노텍과 BH 정도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뭐 그제부터 해서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를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7%대 현대차 상승을 하면서 26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오면서요. 지금 수급의 공백이라든지 모멘텀 부재 속에서 9월에 있을 또 밸류업 지수 발표에 관련해서 뭐 현대차 그리고 뭐 금융주들도 시장에서는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 또는 또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관련해서는 뭐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주주 환원책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확대, 또 한 가지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관련된 종목들이 뭐 어제 같은 경우 테마 성격으로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쇼소프트테크라든지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좀 이어갔는데 오늘도 일단은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좀 테마 성격으로 좀 모멘텀이 붙은 종목을 단기간에 트레이딩 네. 그리고 현대차는 좀 중장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염 차장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심이라고. 네, 예? 네. 주식은 관심이라고.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미인대요라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내 눈에 이쁘다고. 그런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다 그렇게 합의가 돼서 뭐 진선미를 뽑으니까 그러니 내 눈에 이쁜 종목 내가 봐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관심들을 없고 수급이 그렇죠. 안 따라주면 네.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진짜 여쭤볼 섹터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지나갔던 아니면 현재 진행형 중인 현재 진행형 중으로서 지금 금융 쪽은 어때요? 오늘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보합 내지 약보합인데. 금융 섹터를 말씀하시는 금융 거죠? sek터. 뭐 KB금융이라든지 예, KB금융이나 관련해서 메리츠나 뭐. 네, 사실 저는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금융주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러셨구나. 사실 금융주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많이 오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희 자주 정면앵커도 자주 얘기하셨어요. KB금융 팍팍 날아갈 때마다 신한지주 네, 날라가고. 저는 날아가고 할 때 사실은 이런 주식 이 주식이 이런 적이 있었나요? 얘기 없었던 자주 것 같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KB금융 종목을 사실 2010년도에 예. 자사주를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그래요? 사주를. 우리 사주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4만 원대를 받았는데요. 예. 그 후로 10년간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참 무겁고 재미없고 지루한 네,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가장 크게 좀 밸류업 관련된 수혜를 받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만약에 모멘텀이 조금 약화될 때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면 현대차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가 또 오랜만에 움직이잖아요. 원전 관련주. 사실 보면 최근에 뭐 조선주 아니면은 원전주 이런 쪽에서도 약간 뭔가 좀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예. 한번 크게 빠졌었죠. 예. 지금 체코 원전 1차 협상 관련해서 지금 뭐 사실 미국에서 태클을 걸었고요. 예. 프랑스에서 태클을 걸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그냥 지금 순환매 정도. 예, 기술적 반등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나쁘지는 않죠. 예. 네, 네. 생각보다는 지금 상승 종목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예. 좀 잘 됐다. 야. 그럼 다른 쪽으로 보자. 아니 그래서 보니까 그 반도체도 대형주들은 좀 사실 상승폭이 미미한데 그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좀 오늘 움직임이 좋아요. 뭐 폴라리스 AI, 솔트룩스, 마음 AI 이거 다 AI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 이제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살짝 넘어간 어. 분위기예요. 지금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일 쪽에서 국면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살짝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그랬어요. 사실 이 분위기는 아주 좀 어떤 미세한 부분이라 좀 감지하기 어렵지만 폴라리스 AI, 뭐 예. 이스트 소프트 관련된 종목들이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그러게요. 좀 괜찮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료 AI 종목들, 예, 루니, 뷰노 이런 어. 종목들 쪽으로 좀 시장의 관심도가 좀 옮겨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마음에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단기 접근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인대회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뭐요? 남들이 이쁘다고 하면 진짜 이뻐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예, 지금 예. 시장에서 주도주다, 이 종목 간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런가 좋은가? 라고 하는 좋아 심리가 보이고. 반영이 돼요. 예. 그런 사실 시장은 심리 게임인 것 같습니다. 심리 게임 같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염정 차장님이 이렇게 방송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은 참 신기한 게 툭툭 건드리면 다 나와요. 아무 업종, 아무 종목이나 네, 네. 툭툭 건드리면 다 나오는 데다가 뭐 본인 이제 염 차장님도 인정하셔야 돼요. 염 차장님도 벌써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네. 예, 지켜보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갖다 하고 계신데 지금 또 그러면 비슷한 류로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또 한 번 시세를 엄청나게 냈던 전력 네. 설비죠. 네. 전선. 네. 요거 지금 일부 종목은 그래서 또 이제 반토막인데 고점 대비. 오늘은 좀 올라요. 오늘은 또 오르죠. 예. 요건 이제 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든 아니면 조금 물리신 분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기회를 노리든 사실 고민이 좀 많은 게 고민이 전기전력 많아요. 쪽이에요. 전기전력 쪽은 크게 이제 모멘텀 두 가지가 있었죠. 기존에 이제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예, 인프라 부분이 새롭게 있고 한다는 인프라 거. 차원에서도 있고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그렇죠. 부분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인프라 쪽에서 잘 가서 서서히 갔는데 갑자기 데이터 센터가 붙어버리면서 너무 빠르게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점을 너무 높게 형성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락폭도 사실 너무 강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부분이 살짝 꺾였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도 그 부분을 같이 만약에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단기 회복은 단기의 강한 회복은 사실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개별 종목으로는 접근이 가능해요. 지금 LX 일렉트릭이 3%대 상승하면서 조금은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서서도 이야기 나왔어요. MSCI 지수 편입 네. 오늘부터 수급이 유입됩니다.
MSCI 편입이 됐고 실제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건 8월 말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LX 일렉트릭은 조금은 좀 그에 대한 그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력기기 쪽은 아직까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비중을 확 늘리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